전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 국가. 대통령이 방북한다. 문재인도, 노무현도, 김대중도, 나라도, 국민도, 대통령도 모두가 침묵했다. 오늘의 그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 국군 포로에 대해서 한마디도 왜 안 합니까? 140명의 국군 포로 북한에 살아있어요. 대한민국은 그 아버지들을 내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I think this is a national disgrace that we know It has nothing, absolutely nothing to do with politics. these are men who gave their entire lives Only wish was to go back. that South Korea was able to prosper like that. They must come back. If it's only their remains that are in the north, they must be brought back. 나라 지키던 국군이에요. 그 청년들이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됐어요. Find the remains of missing, killed in action. Until they are home. 관광 노동자 적대 계층, 이게 3대 계층이 있고 It's fulfilling that commitment to them, to their families, and to the nation. The alliance, strengthening it, and honoring and remembering those veterans who defended it. 개인에 대해서 국가는 무엇인가? 한국전쟁, 버려진 영웅들. 그때 그 청전회담이 500회는 열렸는데 판문점 휴전 회담장에서 양측 대표들이 조인을 했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그 휴전을 반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배제가 된 거죠. 그 조인 현장에는 한국 기자도 뭐 2명밖에 못 들어가고 사진 기자가 들어가고 저는 그 회담장 밖에 유리창 너머로 그렇게 조인을 했죠. 그런데 정전협정 이후 7만 5천여 명의 북한 인민군 포로들이 북으로 이송되었다. 반면 한국전쟁 당시 유엔이 발표한 국군 포로는 8만여 명. 그러나 남측으로 송환된 국군 포로는 불과 8천여 명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수만 명의 국군 포로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정전협정 후 70여 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국군 포로를 포로로 대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노력자로 써먹기 위해서 처음부터 인민군대에 편입시키고 나머지는 그저 광산 탄광에다 직방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로라는 말을 그놈들이 쓰질 않았어. 해방전사라고 하고 이렇게 했지 포로라는 말을 안 썼으니까. 건설 때 포로라고 붙이지 않고 건설 때 우리 국군 포로를 각 탄광에다 탄광, 광산 이런 데다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한경북도 하면 병원군 함해이라는 데 탄광인데 강제 억류된 국군 포로는 선택의 여지 없이 북한의 전 지역 탄광에 분산되어 배치되었고 탄광에서 매일의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월말에는 월 생산량을 못하면 안에서 잠이다. 갱도 안에서? 안 했어요. 자고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지 식사로 들이다 먹으면
그래 지금 일하는데 그저 뭐 사람이지 뭐 새까맣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정말 돼지나 개는 배고프게 울게 되면 저거 정수 많이 줬구나 이렇게 하고 주고 주는데 갱내 들어가서 일하다가도 배고파도 야 정말 배고프다. 배고프 제때 줬으면 이렇겠는 거. 이런 말 한마디 해도 반동이야. 그는 침략은 그 새끼들이 침략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성한 사람 청년들을 다 붙잡아다 이렇게 고통을 주고 노역을 시키고 하는 게 이게 가슴에 맥히고 분통이 터진단 말이오. 그 억제할 수 없이 그래 내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내 원한이 뱃속에서 묻혀. 국군 포로들은 북한 탄광 막장에 갇혀 하루 16시간 이상 죽음과 직면하며 반세기 넘는 세월을 노예처럼 살아야 했다. 함경남도 험난한 산악지역에 있는 검덕광산. 맞아, 함경북도하고 함경남도 경계선인데 그 산골이 아주 그 검덕광산 역전이 해발 600이에요. 그게 절벽광산이야. 사고 났다면 사람이 막 팔잡이 부러지는 걸로 사고라고 안 해. 죽은 거. 그런 정도로 해야 사고 났다 하는 정도니까 그냥 어저께 김일성이가 피 묻은 광석은 캐지 말라. 맞으면 사람이 그 죽어서 광석을 캐나니까 피 묻은 광석이 어저께 그 검덕광산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빈번한 사고로 탄광 안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국군 포로들. 막장에서 사고 났어. 사고 나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자기 남편인가 이래서 모두 도상상하단 말이야. 누구 죽었어? 이러면 그 43은 내 죽었어. 걔 죽은 것보다 못해. 북한이 수만 명의 국군 포로들을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전후 복구와 건설, 각 지역 광산들의 노동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명백히 제네바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었다. 북한은 전쟁 포로는 즉각적으로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는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 전쟁이 끝났다.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 나와라. 많은 국군 포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그 기관총으로 사살을 하고 또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라. 이러니까 누가 일어나겠어요? 국군 포로들 다시 돌려보내면은 다시 이제 국군으로 복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후 재건에 참여할 수도 있는 인원을 미리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북한 정권은 계획적으로 국군 포로들을 내무성 건설대로 편입시켜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들은 북한 전역의 탄광과 광산에서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1956년 6월 25일 북한 정권은 내각명령 143호에 의해 국군 포로들을 내무성 건설대에서 소집 해제시켰다. 하늘만령을 제대시키는데 해방전사 건설대원들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당신들도 영예롭게 제대시킨다. 그래서 북한의 영예로운 공민증을 수여해주겠다. 공민증을 발급해주는 등 표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듯 했으나 실제로 국군 포로와 가족들은 143호 또는 43호로 낙인 찍혀 일거수일투족 감시와 차별을 받았다. 그놈들은 맞으면 인권 탄압을 안 하고 차별 안 한다 했지만은 우리 동생들이 그렇게 일을 잘하고 내가 충실하게 일했지만 당원을 받아주지도 않고 동생들도 나를 원망할 정도 됐단 말이야. 우리 딸도 아들도 다 몰라요. 내가 국군 포로. 내가 뭐 국군 포로 자랑을 하겠어? 국군 포로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 건 그들의 가족까지 강제 노역과 감시, 차별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2006년 탈북한 이수진은 국군 포로의 손녀다.
그녀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다. 공부도 좀 하고 뭐 했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엄마가 물어봤나 봐요. 근데 그때 토대가 안 좋아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엄마가 되게 충격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남한 출신, 국군 포로라는 그것 때문에 아빠도 많이 힘들었고 가정도 많이 힘들었고 아빠가 맨날 그 안전부 가서 달기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울고 불고 하는 거를 항상 보니까 아무 죄도 없는 이 가족과 자녀들이 더 불쌍하지. 응? 가족과 자녀들은 아무 죄도 없이 그 천대를 아버지처럼 다 받아야 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 머린들 어디를 가겠어. 그저 농장에 하면 그저 탄광이지. 응? 아무런 자유도 없어. 아무런 자유도 어떤 자유도 없어. 그저 벙어리 되는 게 좋지. 벙어리 되는 게 좋지. 북한 생활에는. 눈먼 장님, 벙어리로 살아야 했던 국군 포로와 가족들. 그들은 24시간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 마을에서 감시를 하지. 직장 간부들이 가지. 또 그다음에 내 맞으면 뭐 보위부나 안전부에서 또 은근히 또 이 건설대 제대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 다 보지. 그건 이름도 아니지 뭐 조판동이라고 한 몇 명 앉아서 술 하나씩 먹는데 그 조판동 친구가 나보고 야 강동모 이거 언제 고향 한번 가보겠나. 아 근데 며칠 있다 가보기 없다는 거야. 아야 소식 없어지고 말했다고. 그게 말하는 말이 정말 못하고. 아빠가 한국에 전화를 해서 친척 확인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바로 그 새벽에 보위부가 들이친 거예요. 그 아빠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누구와 누구네 집에 간 것까지 다 녹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아빠가 교화를 갔다 왔거든요. 그냥 뭐 인간이기를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상 이상이죠. 탈북 출신 국회의원 지성호. 그는 아오지 탄광 등 수많은 탄광에서 쉴 새 없이 일하는 국군 포로들을 직접 목격했다. 탄광과 수용소 생활을 했던 국군 포로 자녀들은 평생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고 국군 포로 마을에서는 공개 처형도 이루어졌다. 서로 투쟁하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감시하게 하고 이런 세상이지 북한이고 제가 살던 곳에도 국군 포로들이 있었는데 한 분은 이제 그 탈북을 하면서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근데 고향이 이제 그립고 남한에 있는 자녀들도 찾고 싶고 남한으로 가니 곧 자주 그 연락을 취하겠다. 그래서 너희들도 넘어와서 이제 앞으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름이 중호였던가 아마 그랬는데 그런데 아들이 그 지금 살던 학포탄강에서 통신고 책임자였는데 아들이 그 저녁에 이제 퇴근해가지고 편지를 보자마자 보위부로 달려가서 밀고해버렸네요. 그래서 중국 공안하고 공조하고 이제 북한 이제 보위부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체포한 거죠. 이제 중국 연길에서 체포해가지고 나왔는데 살아나온 게 아니라 죽어서 나온 시체. 자신이 살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물고해야 하는 국군포로 43호의 후손들. 우리 아버지가 그때 알려진 고향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경상북도 상수군 월악면. 그렇게 알려졌어요. 군번은 921314. 국군 포로로 북한의 최하계층 43호로 어렵게 살았지만 가슴속에 희망을 간직했던 아버지. 아버지는 묵묵하게 탄광에서 일했다. 너희들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조국이 통일이 된다. 10년이면 통일이 된다. 계속 말끝마다 10년이면 통일. 국군 포로인 아버지는 살기 힘든 날마다 순군과 동생에게 남한 고향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버지가 절대로 그 남조선 말을 밖에 나가 하면 안 되고 옆집에서 누가 물어봐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말 비밀처럼 했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남동생이 탄광에 배치됐다. 탄광에서 일한 지 일주일 만에 어느 개인 집에서 술 사다 놓고 안수해 놓고 먹어요. 그래서 먹었대요. 먹고서 글쎄 야가 취하니까 아마 아버지 한 얘기를 그대로 한 거지. 거기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고향에 가면 그렇게 살기 좋고 우리 아버지는 영웅이라고. 단지 남한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동생은 보위부에 끌려갔고 그 아오지 그 유명한 국수집이 있었는데 그 국수집 옆에 나무다리 있었는데 그 밑에 거기 총살하는 장소예요. 우리 남동생 내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날 내려다보는 게 그죠. 이 눈에서 눈물이 그래서 하염없이 그래서 뚝뚝뚝뚝 눈이 커요. 눈물 막 흘리는 거예요. 날 보면서 내려다보면 총알이 날아와서 여기를 치는 것 같아요. 옆으로 딱 치는데 우리 남동생이 고개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발 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된 다음에 남동생을 쳐다봤는데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겠어. 지금도 안 나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가져오던 게 그 열대로 도끼 딱 몇 번 치더니 깨졌어요. 깨지고 그 안에 이오니까 돈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그 군복이 아마 그 군복이 그렇게 소중한가 봐요. 그걸 그렇게 쟁가놓고 있었더라고요. 국군 포로 이재함에겐 한국군 군복은 생명이자 증표였다. 그 숱한 정말 북한 포로들 많잖아요. 그 중에 자기 군복을 건설한 사람 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아마 통일이 되면 이 남조선에서 자기를 알아앉을까 봐 아마 그 군복 건사인가 보죠. 우리는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국군 포로와 가족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했고 살려달라며 간절히 도움을 청했다. 말 잘못하면 정치범 수용소본에 죽이고 자네들을 이제 학대하고 감옥 가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뭐 이런 그 항상 감시가 따라붙고 이런 상황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탈북한 국군 포로와 가족들의 증언 그리고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된 공개 처형 사례는 놀랍게도 수백 건이 넘는다. 사실상 강제노동을 이제 수십 년간 시켜왔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서는 늘 이제 이런 정치범 탄압,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처형의 대상이 됩니다. 그분들의 자녀분들까지도 뭐 교육이라던가 대학에 진학할 기회라던가 아니면 직업을 선택할 때 뭐 그런 게 제한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녀들까지 이런 그 정권 차원의 감시 대상으로서 여러 인권 침해를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북한에 억류돼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국군 포로들에게 두 정상의 만남은 희망을 갖게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 방문한다. 이야, 북한에 있는 포로들 경사가 났어. 안 그렇겠습니까? 5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번에야 좋은 소식이 있겠지. 그러다가 2000년대 김대중이가 왔잖아요. 그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대통령이 와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겠 이런 기대를 했는데 6.15 공동성명에 국군 포로 문제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군 포로의 문제는 관심밖이었고 북한은 초지일관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도 방문해 이렇게 와서 방문하면서도 포로에 대한 하면 논의도 안 되고 데려갔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고 해서 이제 틀렸다. 그러니까 북한에 또 올 때 양강도 풍산교회로 또 강아지로 2마리 김대중을 줬단 말이야. 아, 북한의 국군 포로는 그대로 두고 개 문제, 이거, 야, 아니다. 우리는 개만 못하다. 반드시 데리러 올 것이라 믿고 기다렸던 조국이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에 국군 포로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탈출을 시작한다. 압록강 국경지역 북한군과 중국공안의 삼엄한 감시, 탈북 브로커들의 배신 등 온갖 위험을 뚫고 탈출을 감행한 국군 포로들은 죽어서라도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1994년 10월 조국으로 돌아온 첫 번째 국군 포로 탈북자 조창호 소위. 1951년 5월 강원도 인제 전투에서 포로가 되었던 그는 40여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털어놓았다. 우리나라가 있는데 왜 이럴 수가 있는가? 왜 그 사람들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졌는가? 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는데 왜 우리 국가는 까맣게 잊고 살았는가? 죽으면 죽고, 이제는 그저 탈북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틀렸다. 가려면 목숨을 바치고 가야 된다. 내가 누굴 기다릴 것도 없다. 내가 이제 여기 있어도 내가 죽겠고 그때 뭐 배급도 안 주고 아주 고난의 행위지. 이럴 바에는 가다 죽는 난이 있어도 전쟁터에서 많이 죽을 고비도 내리는데 하늘이 도와줘서 가만 가는 거고. 서울에서 순문중학교에 다니던 17세 소년 유영복은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게 의용군으로 징집되어 강제로 끌려갔다.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국군에 잡힌 북한군 포로가 되었는데 어디 갔다 오는가? 아이고 의용군에 끌려갔다 지금 서울로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 고생했다고 하고 돌려보낼 줄 알았는데 야 이놈아 하루 인민군에 가서 협조해도 그건 우리 적이다. 그 다음에 거제도 수용소를 끌고 가니까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유영복 씨. 10대 소년이었던 그는 자신이 북한군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의지로 국군에 자원 입대한다. 육군 일병 소총수로 입대한 유영복. 그러나 그는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다시 중공군 포로로 붙잡혀 이번에는 국군 포로가 된다. 금화 전투인데 그 산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6월 10일 날 중공군들이 정말 여기 말대로 인해 전술로 쳐들어올 적에 싸우다가 포로가 됐는데 실제는 제가 잠복 근무를 나가서 정찰하고 들어오다가 이 포를 맞으면서 우리 그 잠복 조서가 든든해도 이게 칵 무너진 말은 이거 묻히고 말았단 말이야. 나오니까 벌써 하반신이 신경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 춘천 그 금선이라는 데 들어가는데 저 보병 수도사단. 국군 포로 이선우는 육군 수도사단 탱크병으로 입대해 1953년 강화도 화천 금성 전투에서 포로가 된다. 이 탱크 안에 포탑이라는 게 이거 좁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거기다 시루탄을 이었다며 중국 아들이. 시루탄을 이었는데 꽝 하면 그 탱크 안에 터졌는데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요만한데. 그러다 나니까 내 그 파병 다 맞았죠. 죽는가 했는데 그래도 정신을 완전히 잃었어요. 까무라치고. 그래서
포로도 했는데 그에게는 잘려나간 손가락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가 있다. 생과 사를 오가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국군 포로들은 언젠가는 그리운 고향,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돌아올 수 없었다. 그저 21살에 나와서 24살에 포로 됐거든. 그러니까 고향 아버지 엄마 생각이 얼마나 나겠어. 에? 이럴 적엔 고향 생각이 눈물이 날 정도로 고향을 그리웠지 뭐 그래요. 휴전협정이 막바지,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는 더 치열해졌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상이 이루어졌고 국군 포로들은 사무치게 바랐던 귀향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저기 손은 언제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전쟁 때 다친 거지. 포탄에. 그래 우리는 야 이거 이제 집에 갈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정전됐으니까. 그래 희망 묻더라 말이야. 희망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아 고향 가는 게 제일 희망이지. 우리 전우들이 죽을 때 마지막 부탁이 뭐인가? 내가 죽게 되면 고향 땅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다 남기고 갔어. 그러니까 이런 걸 잊지 말아야지. 죽어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전우들의 유언을 가슴에 묻은 국군 포로들. 그러나 최소 7만여 명의 국군 포로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육군 이등중사 이규만은 함경북도 회령 탄광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2000년 숨진다. 2003년 탈북한 국군 포로 이규만의 딸 이연순. 국정원에다도 내가 편지 썼거든. 정원서를 내고 국방부 군비통제과에다가 한국 대사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이 사람들이 연결을 해주겠다. 대한민국 여권을 지닌 그녀는 도망 강변에서 기다리고 아버지의 유해는 국경을 넘게 된다. 유해와 함께 길림성 용정을 지나던 연수. 호소에서 단속이 걸렸지. 그래 그 사람들이 그걸 여론에 동인 줄 알고 그때 성리 검열을 막 할 때 내가 막 그걸 안 뺏기려고 둘이서 막 싸웠어. 공안에게 체포된 연수는 일주일 넘게 취조를 받는다. 아버지의 유해를 가져오기 위해 눈물로 호소하지만 빌어보기 없어. 무릎 꿇고 손을 막 이렇게 빌냈지. 그러니까 북송 위기를 느낀 연수는 정부의 도움을 청하지만 그게 이규만 씨 유해가 진짜 맞는지 김일성의 아들인지 김정일의 아들인지 어떻게 뭘로 증명하겠나? 연수는 공안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아버지의 엉덩이뼈와 다리뼈 조각을 몰래 가슴에 품는다.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탓에 북송은 면하지만 아버지의 상반신뼈는 남겨지고 54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국군포로 이규만의 유해. 19살의 부모 자기 형제를 다 버리고 응? 아버지가 포로가 되기 싶어 됐겠어? 더국이 부르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선에 나갔다가 잡혀서 진짜 그 너의 만국노 너의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죽어서 응? 고향에 묻히겠다고 한 사람을 누구 하나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정말 뼈가 돼서 한국으로 왔는데 어찌면 그렇게도 내가 그랬지. 야 그다음부터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 야 이게 나란가? 너네가 내 아버지를 죽인 거야. 진짜 막 말하기도 싫어. 결국 아버지의 상반신은 다시 북송되었고 하반신만 모셔올 수 있었다. 분단의 상처가 낳은 또 다른 아픔이다. 할아버지도 얼마나 고향이 그리고 형제가 그리웠을까라는 거를
여기 와서 좀 느꼈죠. 그러면서 자기 할 말을 못하고 산다라는 게 그 삶이 참 힘들었겠다라는 그것도 또 있고. 정전 협정 이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송환된 8천여 명 외에 나머지 국군 포로들의 행방이다. 과연 수만 명에 이르는 국군 포로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미국과 러시아의 정보기관은 휴전협정 전 스탈린과 김일성 사이에 국군 포로 강제 이송에 대한 비밀 협약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건 탈북한 전 북한 내무성 차관 강상호가 북한 인민군 중장이었던 정전협정 이후 수천 명의 국군 포로를 소련 내 타이가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3,400개의 수용소로 보내는데 직접 관여했었다는 진술이다. 51년 6월 25일 날 인민군 총사령부에서는 국군과 유엔군 포로 합쳐서 10만 8천여 명이라고 공식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온 포로들도 겨우 13,000명 수준입니다. 그 외에는 바로 사라진 국군 포로 숫자입니다. 물론 이제 전선에서 실종자일 수도 있고 일부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바로 사라진 국군 포로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극동북부에 위치한 마가단. 국군 포로의 러시아 이송설로 알려진 곳이다.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 바다가 얼어붙는 험악한 산악 지역이다. 죽음의 계곡이라 부르는 강제 노동 수용소 굴락 지역이다. 마가단을 비롯한 북타와 오호츠크 등 러시아 전 지역에 476개의 굴락이 있었다. 1929년부터 1953년까지 범죄자, 정치범, 패전국 포로 등 최소 1,800만 명이 이곳을 거쳐갔으며 수백만 명이 강제 이주당했다. 강제 수용소인 굴락들 중 어딘가에 수천 명의 국군 포로들이 노예처럼 이곳에 갇혀 강제 노동과 비인간적 착취를 당했을 것이다. 국가가 어려웠을 때, 그 자발적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참전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국가에서 그분들을 구해와야죠. 모셔와야죠. 그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when you serve in the military, it's an absolute rule that you never leave a man or woman behind that serve their country.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국군 포로들. 조국이 외면하자 위험을 감수하고 탈북한 국군 포로들은 1994년부터 2010년까지 80명이다. 그들 중에 최근까지 19명의 생존자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월 또 한 명의 국군 포로가 사망했다. 2010년 이후 탈북한 국군 포로들은 없다. 이젠 이 나라가 잊혀진 영웅들을 찾아 돌아오게 해야 한다. 국군 포로 유영복은 죽음의 탄광에서 같이 오지 못한 전우들을 또렷이 기억한다. 요거는 검덕광산에 170 내무성이 8부대가 같이 있었는데 거기 있던 동료들의 이름이지. 내가 생각나는 동료들. 총 몇 분이나 지금? 69명인데 인천 발파공
최기호, 경상도 채취공 한병수, 충청도 채취공 박창진. 그들은 수십 년간 막장 탄광에서 함께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도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부여잡고 서로에게 힘이 되며 버텼다. 더 많은 동료들의 얼굴은 떠오르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출신 지역은 오랫동안 접촉 과정에서 언어를 통해서 감지한 것. 같이 고생하던 동료들의 모습도 생각이 나지. 그분들도 같이 왔댔으면은 이런 환대도 받고 자기 그 국군의 본분과 명예를 찾을 수 있었겠는데 나만 이제 왔다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도 있고. 93세의 아버지는 간절히 기다리는 아들을 만나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국군포로 유영복은 북한에 남아있는 전우들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그 3년까지 포함한다면 벌써 70년이 넘었죠.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 다시 자유를 되찾은 이런 소중한 평화입니다.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청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었을 그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잊지 않는다. So it's not always very easy to do that, but the Army especially did a great job to collect the family reference samples. And also the fact that most of the records for each missing person is available, including the letter that I mentioned before, like the handwritten letter by the mother, by the father, by the son. 36개국에서 700여 명의 요원들이 전사한 미군 유해를 단 한 구라도 더 찾아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명예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지난 3월,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초로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국군 포로들과 국군포로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 3월에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 국군포로 분들과 국군포로 분들의 가족분들이 북한에서 겪고 있는 계속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이걸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엔 인권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 이런 국군포로 문제 그리고 국군포로 가족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해서 나가서 싸워서 포로가 됐는데 그 국가와 국민이 무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그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전쟁이 어떤 전쟁이든 누구와 싸웠든 그분들이 살아있든 돌아가셨든 우리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 포로들의 2세들에 대한 처우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국가가 자식에게라도 그 보상을 해서 개인에 대해서 국가는 무엇인가? Any country whose men and women fought for South Korea's freedom, that we would not remember the people who fought in that war that were never allowed to come home. It's fulfilling that commitment to them, to their families, and to the nation. It should really be South Korean civil society that must take up this issue. This is not a political issue. 한국 전쟁 이후 70여 년이 지난 2021년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는 140여 명으로 추정된다. 나는 국군 포로 김성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포로가 된 국군 포로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국군 포로였습니다. 내 고향 경상남도 울산 울주군입니다. 제주도 한림면 두모리 포코도